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3가지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60대에는 노년에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현명하게 준비를 잘 해야만 행복하고 속 편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겠지요. 60대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자식이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않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써 키워놓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내가 해준 만큼 자식으로부터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이 있었다가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만 점점 더 키우게 될 뿐입니다. 성미 씨도 그랬습니다. 성미 씨는 늘 자식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된 성미 씨에게는 하나 있는 아들이 전부였지요.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미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한 노인 전문가가 자식에게 전화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오니? 왜 안 하니? 왜 안 사주니? 이 3가지 말은 절대 자식과 전화할 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미 씨는 전화를 할 때마다 이런 말부터 꺼내곤 했습니다. 성미 씨 아들은 엄마인 성미 씨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매우 괴로워했지요. 입만 열면 투덜대고 뭔가 요구하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즐거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성미 씨는 며느리에게도 자꾸 전화를 했지요. 얘, 이번 주말에 좀 올 수 있니? 같이 밥이나 먹자.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좀 힘들겠는데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요. 아니, 너는 무슨 애가 내가 오라고 하기만 하면 아프다고 하니? 괜히 아픈 핑계 대는 것 아니야? 정말 섭섭하구나.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정말 피곤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또 출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찾아뵀었잖아요. 이번 주는 좀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성미 씨는 늘 혼자였기에 아들 부부의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아들 부부에게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있었지요. 얘,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 우리 살림 합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엄마, 그 이야기는 벌써 여러 번 했잖아요. 집도 좁고 갑자기 이사를 하기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같이 살다가 다들 사이가 더 나빠지기만 한다는데 어머니도 자꾸 저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친구분들도 좀 만나시고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야?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너희들 생각만 하니? 남들이 자식과 같아? 아무리 친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은 다 남이잖아. 엄마한테는 너뿐인데 너는 결혼하고 정말 너무 달라졌어. 어떻게 하나뿐인 엄마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있니? 엄마, 제발 좀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각자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의지만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는 뭐 거저 커는 줄 아니? 합가하면 엄마가 집안일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출근하고 집에서는 쉬기만 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돼. 응? 엄마, 나 아내하고까지 관계 힘들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이제 다 큰 성인이고 좀 독립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성미 씨는 이런 대화를 아들과 자주 나누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어머니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아들은 아내를 설득했고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조건으로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3사람의 불안한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 재미있는 영화 하더라. 우리 내일 저녁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엄마,
내일은 둘이 좀 나가서 저녁 먹고 올게요. 뭐야? 아니, 그럼 엄마는? 엄마 혼자서 있으라고? 엄마, 저희 한 달에 고작 한 번 둘이 밖에서 데이트해요.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예. 너는 네 와이프 밥 사줄 돈은 있고 엄마랑 데이트할 돈은 없니? 엄마한테는 먼저 데이트하자는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섭섭하다. 엄마는 성미 씨는 사사건건 며느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아들의 관심을 원했지요. 가운데에서 며느리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 평소에도 이렇게 먹고 살았니? 이렇게 부실하게 살림을 해서 어떻게 회사 가서 일을 하니? 집에 제대로 된 음식도 하나 없고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 대체 뭐 먹고 살았던 거니? 바쁘니까 그냥 간단히 빵하고 커피하고 먹었죠. 못 먹을 때도 많고요. 내가 우리 아들 한 번도 아침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보낸 적이 없다는 건 너도 잘 알 거다.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내가 해주는 거 꼬박꼬박 꼭 먹고 가도록 해. 알았지? 아무리 바빠도 성미 씨는 아침을 반드시 먹고 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침을 거르다시피 하고 출근하던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푸짐한 아침 상이 부담스러웠지요. 아침에 바쁘기도 했고 음식 냄새를 풍기며 회사에 가기도 불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온 집안 가득 음식 냄새가 꽉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게 먹던 버릇 때문에 어머니가 주는 음식을 다 먹기도 힘들었지요. 성미 씨는 그런 아들 부부를 책망했습니다. 아니, 대체 너희들 어떻게 하루를 버티려고 이렇게 먹고 가니? 엄마가 너무 속상하잖아. 얼른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 응.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해. 엄마, 그냥 아침에 빵 먹고 가면 안 돼요? 아침 그냥 안 해주셔도 돼요. 엄마도 그냥 푹 주무시는 게 좋잖아요. 무슨 소리야? 예. 나이가 들면 아침 잠이 없는 법이야. 엄마 6시면 일어나는 거 모르니? 엄마 걱정은 말고 얼른 이거 다 먹고 가. 아침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늦으면 왜 늦냐고, 피곤하다고 하면 왜 피곤하냐고, 어머니는 아들 내외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나고 마침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 집으로 다시 가시면 안 됩니까? 도저히 엄마하고 생활 습관이 달라서 같이 못 살겠어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희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대체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엄마는 너희한테 잘한 잘못밖에 없어. 너희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엄마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오시고 나서 솔직히 더 피곤해요. 회사에서도 엄마 신경 쓰느라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요. 회식이 있어도 아내랑 데이트를 해도 집에서 쉬어도 도대체가 마음이 편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 빨리 애기 하나 낳아. 그러면 엄마가 애기 키워줄게. 너희들이 아직 애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애기 낳아봐라. 얼마나 이쁜지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엄마가 애기 키워줄 테니까 그 걱정은 말고 빨리 애 가져. 며느리도 지금 나이가 이제 곧 30대 후반인데 애 빨리 낳아야지. 언제 낳으려고 그래. 아들은 도저히 엄마와 말이 통하지 않자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미 씨는 이세를 낳으라고 아들 부부에게 계속 압력을 가했어요. 나도 손주 손녀 보면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안 낳는답니까? 그 예쁜 아가를. 나도 저 키울 때 얼마나 이뻐서 행복했는데요. 내가 다 키워준다고 해도 애들이 영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러니 제가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미 씨는 결국 다시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아들 부부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성미 씨. 자식들에게 너무 바라는 것이 많았던 것은 아닐까요? 차라리 아들 내외에 바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미 씨는 지금도 아들 내외를 탓하고 미워하면서 지냅니다. 성미 씨 기준에서는 서운하고 또 서운한 일이지요. 평생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아들이 훌쩍 커서 자신의 품을 떠나고 남처럼 군다고 생각하니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미 씨는 다 큰 자녀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식은 혼자 살 준비가 되었는데 성미 씨는 혼자 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60대면 아직 창창하게 젊은 나이지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배우고 하면서 성미 씨도 건설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자식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싶으신가요? 생각보다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성인이 된 자녀들과 마치 친구처럼 가까이 오가며 서로 챙겨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발등을 찍히고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영실 씨 사연을 소개할게요. 영실 씨는 최근에 며느리를 보았어요. 결혼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아직 며느리와 조금 어색한 사이였지요. 영실 씨는 며느리와 너무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요. 예, 우리 주말에 같이 쇼핑하러 갈까? 내가 너 옷 사줄게. 나는 며느리하고 팔짱 끼고 같이 백화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 나도 너처럼 예쁜 며느리 보니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더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영실 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어쩐지 어색하고 서먹한 며느리와의 관계를 빨리 발전시켜서 딸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지요. 여자들끼리 서로 속 마음도 털어놓고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백화점 쇼핑도 하면서 둘이 절친처럼 지내고 싶다는 혼자만의 로망을 키웠습니다. 아들만 뒀던 영실 씨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또 바람이었지요. 나에게 며느리가 생긴다면 엄청나게 잘해줄 것이라고 평소 다짐하고 또 했던 영실 씨였습니다. 나는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어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못된 시어머니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결심을 했다니까요. 제 며느리가 되면 누군지 몰라도 정말 행운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 너무 기뻤어요.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이 며느리하고 제가 아직 많이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해주는데도 이상하게 얘가 잘 와서 붙지를 않네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인가 봐요. 영실 씨는 물심양면으로 며느리와 친해지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용돈, 선물, 반찬, 커피 쿠폰까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했지요. 며느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영실 씨의 노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며느리는 영실 씨 마음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영실 씨는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너는 원래 그렇게 평소에 말이 없니? 네, 필요한 말만 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사실 며느리는 자신에게 저돌적으로 접근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불편했지요. 그런 내색을 차마 하지는 못하고 나름대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며느리였어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 딸 같은 며느리를 바라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생기면 둘이 같이 데이트도 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시어머니들의 착각 아닌가요? 낳아서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낯선 사람이 딸처럼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친해졌다고 쳐요. 저는 30대이고 어머니는 60대이신데 어떻게 우리 둘이 친구 같은 관계가 되겠어요?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이고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티를 내도 어머니가 눈치를 못 채시는 것이 답답합니다.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신에게 지나치게 접근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곤욕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참자 하면서도 지나친 시어머니의 친절이 마치 강요처럼 느껴질 때면 어쩌면 우리 시어머니도 나쁜 시어머니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며느리였어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자기가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좀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는 거 너무 불편해서 말이야. 야, 너는 참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다고 그러냐? 엄마가 볼 때마다 용돈 주시지, 맛있는 거 사주시지.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를 두고도 불만이야?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그냥 즐기면 되지. 자기는 자기 어머니니까 편하겠지. 나는 아니잖아. 솔직히 난 너무 불편해. 자꾸 뭐 사주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물량 공세를 하시면 내가 꼭 죄인 것 같잖아. 빚진 기분이 들어서 내가 뭐라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든다니까. 솔직히 어머니 좀 너무 경계를 지키지 않는 면이 있으시잖아. 대체 내가 어떻게 어머니하고 딸 같은 사이가 될 수 있겠어? 네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되잖아. 잘해줘도 야단이야? 난 정말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마음을 좀 착하게 먹어라. 응? 아주 복에 겨워서 그냥 못하는 소리가 없다니까. 뭐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니, 사람이 불편하다는데 그걸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나는 평생 다르게 살아온 완전한 남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머니하고 친해지겠냐고. 어머니 욕심 아니야? 뭐? 욕심이라니? 엄마가 대체 뭘 욕심을 내셨다는 거야? 너한테 잘해준 잘못밖에 더 있어? 너 정말 말 다 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영실씨 문제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잘해주는데도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들 눈에 어머니는 그냥 유쾌하고 좋은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평생 남이었다가 갑자기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어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내를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너무 힘들고 서운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들이대는 시어머니의 그런 자신의 불편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하고 어머니는 평소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 집 분위기에 잘 적응이 되지 않아요. 결혼하고 분가했으면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인데 마치 한 몸처럼 자꾸 부르고 오가면서 사생활도 없이 침범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지만 저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면 어쩌죠?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잘해주는 건 좋지만 호의를 넘어선 강요에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와의 관계. 며느리는 결혼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고 있었지요. 요즘 애들이 영악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얼마나 얌체 같은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먼저 다가오지를 않아요. 정말 너무 서운한 거 있죠? 제 친구들은 며느리하고 팔짱 끼고 잘만 놀러 다니던데 왜 난 그것도 못하나요? 제 친구보다도 제가 며느리한테 훨씬 잘해주는데요. 기분 좋게 수다 떨고 맛있는 것 먹고 같이 쇼핑하는 게 뭐 어렵나요? 제가 그렇게 촌스럽고 센스 없는 사람도 아닌데 며느리가 왜 저렇게 내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요즘 애들하고 대화하려고
요즘 노래도 많이 듣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마음만 열어주면 얼마든지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신식이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직 며느리만이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영실 씨는 아직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며느리와 가까워지지 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영실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자꾸 저한테 연락하시고 뭐 보내시고 하는 거 제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거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딸 같은 사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예의 지키고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좋다고 봐요.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일방적으로 다가오시는 게 좀 많이 불편해요. 며느리의 말에 영실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며느리가 그렇게 못된 앤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받을 건 다 받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딸 같은 사이가 될 수 없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것 있죠. 내 며느리는 그런 애가 아닐 줄 알았는데 저희 착각이었나 봐요. 정말 너무 서운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나요? 영실 씨는 아들에게 홧김에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잔뜩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아내에게 엄마에게 왜 그랬냐고 따지다가 또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말았지요. 어머니의 과욕 때문에 아들 부부는 큰 위기에 처했고 서로 타협을 할 수 없었던 부부는 결국 별것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실 씨가 며느리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던 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 해도 잘못이 맞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것도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영실 씨가 몰랐던 것이지요. 먼저 다가오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다가가는 것처럼 불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영실 씨 때문에 잘 살던 아들 부부는 별것까지 하게 되었고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을지는 영실 씨 손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영실 씨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차라리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친해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아들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실 씨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6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 3가지 중 마지막은 자식들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바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안마의자를 사줬더라, 해외여행을 보내줬더라, 혹은 신용카드를 줬다더라,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식을 두고 경쟁을 하듯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무척이나 피곤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지요. 경숙 씨도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경숙 씨는 자식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요. 무섭게 공부를 시켜서 딸을 의대에 보냈습니다. 동네에서 경숙 씨 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경숙 씨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경숙 씨는 딸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마가 모피코트가 하나 필요하구나. 아, 그리고 흑침대도 하나 주문해. 요새 밤에 몸이 추워서 잠이 잘 안 오거든. 이번 달 용돈은 붙였니? 넉넉하게 붙여라.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딸은 경숙 씨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경숙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출세한 딸, 고분고분하게 자신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딸. 그런데 그러던 딸이 어느 날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 미쳤니?
누가 엄마 허락도 없이 남자를 만나래? 엄마, 나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고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너 정말 배은망덕한 아이로구나.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누구 맘대로 결혼이야? 그래, 너 결혼해. 대신 지금처럼 경제권은 엄마한테 주고 가. 의사면 그 남자도 돈 많을 것 아니니. 그 정도는 엄마가 받을 자격 있잖아. 안 그래? 경숙 씨는 의사 딸을 남에게 뺏길 수 없었습니다. 의사 딸 덕에 남들한테 자신의 체면을 세울 수 있었고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딸이 결혼해서 자신을 떠나면 이 모든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 겁이 났던 겁니다. 경제권 못 넘긴다니까 그 남자 쪽에서 파혼을 하자고 했더군요. 버는 만큼 버는 남자가 쪼잔하기 그지없네요. 우리 딸이 평생 공부만 해서 참 헛똑똑이에요. 그러니 제가 허락 없이 함부로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던 거랍니다. 경숙 씨는 딸이 파혼을 당했지만 기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딸이 자신 곁에 붙어 있는 한 경숙 씨는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디 가나 의사 딸이 있다는 명분으로 대접받고 당당한 경숙 씨.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저 다시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권은 죄송하지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감히 엄마한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것이 얼만데. 그럼 엄마는 이제 뭐 먹고 살라는 말이니? 엄마, 아빠가 남겨준 집하고 연금 있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사실은 엄마가 절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저 체면 때문에 제가 필요했다는 거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자식이고 난 네 엄마야. 네가 의사식이나 된 것이 그럼 누구 덕이란 말이니? 내가 너 의사 만들었고 그 덕을 좀 보겠다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엄마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엄마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용돈은 제가 어느 정도는 매달 붙여드리겠습니다. 딸은 담담하게 경숙 씨에게 말하고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경숙 씨는 충격을 받았지요. 우리 딸이 태어나서 저한테 반항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새벽에 등을 때리면서 공부를 시킬 때에도 한마디 불평이 없던 딸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더니 얘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경숙 씨는 딸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딸 공부에는 그렇게 열심이었으면서도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자기 통찰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제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보니 어머니가 저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 부모라면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평생을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억지로 공부를 해야 했고 의사가 되어야 했어요. 커서는 어머니의 허영심과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 번 돈을 다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엄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줬어요. 부모라면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자식을 그토록 심하게 몰아붙일 수 없는 것이하고요.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탐욕스러운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경숙 씨의 딸은 똑똑한 딸답게 상황을 파악한 뒤에 거침없이 행동을 했지요. 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어머니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숙 씨는 딸에 대한 분노로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정말 괘씸하고 또 괘씸해요. 그 남자랑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겁니다. 엄마 이렇게 버리고 지들끼리 감히 행복할 생각을 해요? 내가 저주하고 또 할 거예요. 딸을 저주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과연 정말 딸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자신의 체면을 위한 도구로서 딸을 키워왔던 어머니. 마침내 어머니로부터 벗어난 딸은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손에 쥐고 있던 돈줄과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간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라면 자녀의 독립을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부모는 자식의 안위보다도 자기가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자꾸 뭔가 요구하는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이 많지요. 자식이 힘들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던 사연의 주인공들은 모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최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포기했더라면, 조금만 거리를 두었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0대에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둘째, 자식과 친해지려는 마음. 셋째, 자식으로 체면 차리려는 마음. 60대에 접어들면 노년이 시작되는 때라고 합니다. 팔팔한 나이이긴 하지만 60대에 자신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노후가 행복할 수도 있고 지옥 같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포기해야 하는 3가지를 꼭 기억해서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